네,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에 시장이 약간 좀 순환매 장세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다음에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연초에 바닥이었고요. 그 뒤로 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400, 2,500 여기에서 약간 좀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매크로 환경을 보면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금리를 또 뭐 인하한다 이런 것도 좀 아니고 해서 지금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증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 애매해요. 네네.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첫째 주에 장중에 장 초반에 2,200도 깨졌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외국인이 뭐 강한 매수세도 이유가 다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면서 이 신흥국의 돈이 이렇게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만 돈이 달러가 이렇게 쏠렸다가 투자금이 쏠렸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웬만큼 됐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신흥국들에도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뭐 6조 넘게 6조 7천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뭐 살만한 주식이 삼성전자 같은 거라든가 2차 전지 우리 대장주 이런 것들을 집중 매수하다 보니까 지수가 급반등을 해서 2,500 코밑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버슈팅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이 같이 쫓아오지 못하니까는 밸류에이션에 이제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지금 당장 내일 그 미국에서 1월 CPI 지수 발표를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내일 그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한 11시쯤, 밤 11시쯤이라 그러는데 10시쯤 뭐 이때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물가가 안 잡히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꼭지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춤하는 거죠, 주춤. 매수에도 주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지수가 2,500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도 하락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지난 금요일 날은 뭐 20 몇 포인트 빠졌다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1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재차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한 상태에서의 단기 조정.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시장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지난해 가을, 뭐 지난 연말만 해도 올해 경기 침체, 글로벌 시장에 경기 침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경기 둔화로 바뀌었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경기 침체고 둔화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조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는커녕 이게 생각했던 예측하고는 영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참 거기도 딜레마, 한국은행도 딜레마. 그러니까 이 금리를 결정짓는 그 주체들이 다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지금. 전망이 다 틀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올해도 역시 급락할 거로 예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이 지수가 급반등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인데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래 가지는 않고 어쨌든 지난해 경기 침체에 관한 그 리스크, 뭐 금리 인상에 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기업 실적들, 지난해 실적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4분기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나쁜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과도하게 코스피 지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400도 안 깨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 2,450대인가?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오늘 종가가 제가 2,452포인트네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마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내일 당장 그 CPI 지수 발표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급등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애매한 포지션, 지금 당장은 애매한 포지션이지만은 글로벌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요번에 급등을 하면서 기관들이 제대로 그 좋은 종목들 매수를 못한 거예요.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취매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요번 그 반등장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전에는 돈이 없었는데 돈들이 좀 있어요. 그 예탁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는 지난해 말만 해도 그 금리가 높았을 때 5% 예금 금리 정기 예금 5%짜리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다시 3%로 떨어졌거든요. 갑자기 확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장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은행에 예적금 해놓던 거 깨고서 다시 주식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유턴한 자금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지난해 가을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그 이제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자금 경색이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해소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일부 그 건설사라든가 시행사 쪽에는 아직도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남아 있는데 정부에서 그때 선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돌아가게끔 지원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쪽도 다 여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 방역이 철저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지금은 뭐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스크 그러면서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 하다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돌아가면서 그 글로벌 경제에 대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결국에 사라지게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고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중국에서도 그 양회에서도 아마 경기 부양책이 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조금 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막 올라올 때 사실 개인 투자자나 이렇게 좀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막 개별주 장세가 막 펼쳐지니까 이거 뭘 사야 되지 약간 하면서 계속해서 째려보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그 개별주도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해 가지고 로봇 관련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챗 GPT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니까는 같이 급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일부 주식들이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되반등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에 단기적으로 그 개별주들 중에서 챗봇 관련주라든가 또 XR 관련주 이런 쪽에서 급등한 부분들이 가격 부담이 좀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그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올해 내내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의미 있는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 그래서
그 조정이 오면 조정 한 21선 또는 11선 이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 그 괜찮은 종목들은 강한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늘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인공지능 로봇 예. 새롭게 등장한 그런 예, 예. 뭐 신선한 테마. 근데 이게 뭐 약간 기사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단기간에 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기회를 주면은 여러분들 예.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거의 뭐 7조 가까이 계속 예. 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외국인이 사실 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구장창 계속 그렇죠. 팔아치웠는데 하반기에 살짝 사더니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약간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좀 봐야 될 만한 그런 주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에 궁금하거든요. 외국인들은 그 우리나라에 뭘 사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기업 실적이 좋은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6만 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7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7만 3천, 오늘도 3, 400원까지 올라갔다가 7만 3천 원 하고 있거든요. 그새 많이 반등했네요. 그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는 바닥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삼성 SDI도 연초만 해도 60만 원 밑에까지 장 초반에 장 중에는 58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72만 원 하니까는 거의 정고점. 그것도 네. 정고점은 아니에요. 정고점은 78만 원 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그 금요일 날만 해도 73만 원, 오늘 72만 아마 3천 원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바닥 대비 한 20%. 그죠? 그러니까는 60만 원 잡아도 곱하기 20하면 11만 원 올라가니까 72만 원이니까 거의 20% 올랐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주식들이.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들은 15%, 뭐 2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야 그 올 초 바닥이 거기에서는 많이 안 올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난해 바닥은 5만 2천 원대인데 요번에 5만 그래도 6만 원 넘어서 지금 거기에서 그냥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6만 5천 원까지 왔다가 지금 6만 1천 원대 있죠. 1,500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제법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밑에 것들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요번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대요. 네, 엄청 올랐어요. 그것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어쨌든 기업 그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가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 가지고 강하게 이번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 종목만 산 거예요. 되는 종목. 그러니까 되는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큰 종목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난번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때문에 또 급등을 했죠. 그렇죠.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7만 원대에 있다가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또 거의 바닥 대비해서는 50% 가까이 올랐나? 50%.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몇 개 종목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두 개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고 그 뭐 지배구조에 관해서 이번에 하이브가 인수를 하면서 그 지분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된 거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저 개인적으로. 네네. 그때 쌀 때 봐놓고서 사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차하면 올라가요. 그냥 아차하면.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차하면 올라가서 하루 한 며칠 안 보면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외부적인 일도 있고 일상이 있다 보니까 또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급등해서. 네, 지금 시장이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반도체 얘기도 잠깐 하셨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는 종목이긴 하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 고점이 6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더디 가고 혼조더라도 어쨌든 갖고 있으면 그거는 넘어가죠. 그거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그러는데 채봇이나 채 GPT 뭐 이런 거가 앞으로 대세잖아요. 시대의 대세인데 빌 게이츠가 오늘 얘기하기를 그 인터넷을 발견한 것처럼 그 대단한 진전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부 다 뭐가 쓰이겠어요? 그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칩이 다 들어가죠, 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 관련 주에서 개별성 있는 몇 개 주가 오늘도 급등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쓰임새가, 그러니까 반도체 원래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많이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좀 지나면 7만 원은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하반기 정도 되더라도 아무튼 또 몰라요. 그냥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단기 예측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 지난해 말 올 초만 해도 증권회사들이 예측을 해놓은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다 올렸잖아요. 지금 다. 네. 제가 보니까는 뭐 최저가 2050, 2000도 깨지는 거로 평가를 한 데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최저가 2200이라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최고점을 2800으로 해놓은 데들도 많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아무튼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 인력도 많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기에 그래도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디 가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기아차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많이 났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 조금 팔고 떨어지면 그만큼 판 만큼 또 다시 사고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판 것보다 더 올라가면 이게 황당하죠. 그러면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그 가격이 오면 또 이제 사고 그런 전략을 피는 거예요. 대형주는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대형주는 지수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지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팔아야죠. 그때. 정말 이게 딱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은 사실 내가 들고 있다가 손에 난 것 이상으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을 때 팔지 못하고서 쭉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고 손해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보다 갖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런데 일찍 팔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중이 없어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올 초 첫째 주만 해도 지금 더블 이상 간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일찍 팔아가지고 속 쓰릴 때가 많이 있죠. 속 쓰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이런 것 중에서 더블 이상 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꽤 많이 있죠. 코난이라든가 엣지라든가 뭐 이런 그런 주식들은 엄청 많이 갔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저만 해도 8,300원에 샀는데. 지금 반 가격이네요. 거의. 그렇죠. 반도 더 되지 지금. 그 반도 더 넘죠. 오늘 2만 원이 넘었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상한가 가면서 2만 1,000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분명히 내가 사가지고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왕창 사야 되는 거예요. 왕창. 전 금액을 다 그냥 콱 사야지 이게 돈이 되죠. 그죠? 근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쨌든
수익이 나도 스트레스고 손해를 봐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 참 정신 건강에는 무진장 안 좋죠. 예. 그 돈이라도 벌면 이제 네. 그런 게 상승세가 돼서 좀 난데 거기에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돈까지 까먹어 봐요. 그러면 진짜 열받죠. 이제. 그렇죠. 예. 이 주식 투자가 보통 정신 노동이 아닙니다. 진짜. 그럼요. 이게 뭐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다뤄본 그런 섹터가 인터넷,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우리가 단순한 인터넷 업종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쉽게 말하면 나스닥이 바닥이 이제 1250포인트대가 바닥이거든요. 1300포인트였는데 요번에 12000포인트가 넘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7만 원이 넘었었죠. 7만 900원까지 갔다가 그날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실적보다 조금 둔화됐어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서 지수가 금요일 오늘 이렇게 좀 밀리는 현상이죠. 네. 그리고 과도하게 올라온 물론 고점에 사신 분들이 아직도 뭐 반토막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화재 나고 그러면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7만 원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죠. 오, 그렇게 계산하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근데 4만 원대는 솔직히 최바닥인 거고 5만 5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연초에 지수 떨어질 때. 그런데 지금 이제 7만 원까지 왔으니까 조금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그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여러 가지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둔화에 대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팅계로서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래도 나중에 어쨌든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올해도 좀 빅테크라든지 미국에서 약간 그런 플랫폼 주식들이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꼭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지를 말고 메타버스 쪽 일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라고 또 채봇 관련 일을 안 하겠어요. 다 그렇죠. 그거 다 대기업체. 그래도 우리나라 IT 업종 성장주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최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계된 산업에 다 하죠. 다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이 IT 쪽, 빅테크 쪽에 미국에서 나스닥이 이제 많이 상승하고 그러면 우리 그런 것들도 정고점 7만 원 초반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발치로 투자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좀 좋게 보시고 좀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는 사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특히나 뭐 인터넷 이거에 비해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데 혹시 그 좋게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실적이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형주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이제 떨어진 거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1월 초순에 그 기아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자기가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고 거기서 많이 깨져보고 그러면 생각이 다 나, 이게. 벌은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특히 까먹대든가 손해봤던 거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수하고 그 매칭을 해보면 작년 물론 1월 달 같은 경우에 지난해 1월 달에 지수가 한 2,600 정도 했었거든요. 2,600일 때 그게 한 88,000원 했었어요. 88,000원. 와, 그럼 많이 빠졌네요, 거기서. 많이 빠진 거죠. 물론 이제 고점은 10만 원인데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작년에 88,000원이었는데 제가 87,000원에 팔았거든요. 와, 거의 고점에서 파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판 가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올해 만약에 제가 고점을 물론 이제 하반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멀리 봐가지고선 최소한 2,600원 넘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잘하면 뭐 한 2,80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그 기아차 같은 경우도 8만 원은 가야죠, 8만 원. 약간 어차피 업종 대표주고 그럼요. 시총 상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실적이 또 수반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 근데 이제 요번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다가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그 갭매꾸기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중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보면 어차피 지수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은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 생각이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갈 거로 생각하니까 싸게 샀는데 아직도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팔아먹고 놔둬보면 지수 올라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싶으면 일부 팔고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그만큼 판 만큼 다시 또 채워놓고 그러고서 한 반 정도는 목표로 하는 데까지 절대로 안 팔고 그 전략을 갖고 하는 거예요. 쌀 때 그래서 살 때 싸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싸게 살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90% 현금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 가격대에서 사면은 이 지수대에 사면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제한적이겠다 싶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샀던 것들은 원체 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형주는 이제 대응을 해가면서 계좌를 관리하는 거죠, 이제. 이게 진짜 어디까지 오를지 또 어느 가격에 사야지 싸게 산 건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렇죠. 이거를 꼭 지키면은 사실상 뭐 우리한테 이제 싸게 살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또 있는 거고 그죠. 그 대형주만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개별주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그 작은 돈을 큰 돈을 뭐 이렇게 만들 때는 분할 매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될 종목에 그냥 다 들어갔다가 5%라도 수익이 나면 다 팔고 나와야지. 그래서 그게 투자하는 방법이 대형주 큰 계좌냐 아니면 그 개별주 이제 계좌 자체 시드머니가 크지 않을 때하고 그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게 다 다르거든요. 또 그래야지 어쨌든 주식 투자는 그 일정한 금액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최고의 목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계좌 관리도 하고 투자도 조금 좀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뭐 장기간 약간 주도주로 자리하면서 대신에 이제 너무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전망이 많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앞서서 이제 삼성 SDI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약간 좀 어떤 주식을 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벌써 다 올라갔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 거기에다가 삼성 SDI 특히 많이 올라왔고 그러는데 그 사이즈가 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뭐 그거 산다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벌써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로 옥석 가리기를 한 거예요. 벌써. 그러고서 이제 우리들 일반 투자자들, 저를 포함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괜찮으면은 쫓아가는 거고 그것들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쉬잖아요. 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쉴 때. 쉴 때 매수를 하는 거고 어차피 이제 옥석 가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된 거고
그 일부 개별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서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양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는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개별성 있는 종목들은 참 어렵고 그러는 게 그 매수세의 연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소외되는 경우는 같은 2차 전지 쪽이라고 하더라도 후속 매수자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또 펀드에 돈 들어오면 또 그 이제 투신권에서 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수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쉬었다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슈나 아니면 실적에 의해서. 근데 개별성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세력이 이제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든가 올리는 역할을 좀 했다가 그게 빠져나가면 누가 받쳐주지 않고 그러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벌써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주식에서 나온 거는 뭐 5년도 더 전인데요. 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2차 전지 뭐 한다 그러면 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 재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그러면 뭐 다 올라간 거죠. 그때는 장난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주가만 뛰어오른 거죠. 그러니까는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적이 수반이 되고 이제 스몰 캡에 있는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체에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돈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가 그런 걸 어떻게 찾아내? 그렇죠? 네. 방송만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디 기업체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탐방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 보고서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개별주 투자라는 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붙을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 뭐 검증된 주식이 있잖아요. 그게 편한 거죠. 네.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줄기차게 그 작년부터 줄기차게 했던 게 삼성 SDI거든요. 네. 삼성 SDI는 몇 년 전에 20만 원일 때부터 얘기했던 거 20만 원. 21만 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일 때 있잖아요. 저도 23만 원에 샀어요. 와, 엄청 싸게 사셨네요. 그렇죠. 거기 확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3월 달에. 그게 원래 그 전에 21만 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테슬라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그 전 11월 달에 제가 그 시기도 다르죠. 2019년 11월 달에 그게 3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0% 이상 40% 정도 올라간 거죠. 그 무거운 게.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무겁다 그러지만은 삼성 SDI는 이제 액면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5,000원인가? 5,000원이죠. 5,000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새로 나오는 주식 IPO 하는 기업들 보고서 제가 기가 막힌 게 다 액면가가 100원짜리예요. 그거 곱하기 50을 해봐요. 그거 얼마나 비싼 주식인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할 때는 고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고평가. 눈속임 비슷한 거죠. 이게 100원.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를 곱하기 그러면 10,000원짜리면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기준으로 삼으면 액면가 5,000원짜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5,000원에 저기 IPO 했네. 그런데 곱하기 50하면 25만 원에 그 5,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평가돼서 IPO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나름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나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인적 분할을 한다든가 이제 여러 말이 안 돌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수주를 제가 보기에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거 이런 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 보면 일관되게 제가 그 삼성 SDI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랬더니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조금 많이 내준 편이죠. 확실히 2차 전지 3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분할도 안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옛날부터 삼성 SDI가 이제 2차 전지 쪽 사업을 계속 해왔고 수익성 중심으로 좀 단단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많이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서서도 약간 좀 엔터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엔터 미디어 주식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좋죠. 근데 SM도 그 쌀 때 못 사서 이제 배가 아프고. 그 하이브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근 20만 원 근처까지. 물론 정고점에 30만 원 넘는 거는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그 그래프도 아주 견조하고. 근데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되는 종목만 되지 그 저가권에 있는 것들은 안 움직이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시장 전체가 전부 다 이 큰 데로만 되는 거. 큰 데로만 쏠림 현상이 기업들이 그 시가총액이 큰 그 기업으로만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JYP도 그렇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렇죠. 네, 벌써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다 반영이 돼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 종목은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2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 주식들이나 큰 이슈가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그거가 이제 언제, 참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거에 언제 사야지 저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사면은 그거가 올라가 봤자 상세가 돼버리니까 언제가 저점인지 참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은 늘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언제 저것들이 나오나, 언제 방송이 되나. 근데 벌써 제작한다 그러면 벌써 확 올라갈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쌀 때 우리가 사자. 네.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로봇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2021년 말부터 약간 계속해서 기사 플로우가 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서 작년 1월 달까지 로봇주들이 또 한 번 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고서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갔죠. 네. 9만 원 밑에까지 갔다가 이제 너무 과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심하게 조정받아서 그러다가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가다 보니까는 LG의 로보스타라든가 또 여타 로봇주들이 덩달아서 많이 갔던 거죠. 덩달아서 이제 이슈에 의해서 현대차 그룹하고 관련이 있는 그 로봇주들 올라갔고 순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역시 대장이 죽으니까 같이 죽는 거죠. 대장이 쉬니까 같이 쉬는 거. 그래서 그것들도 역시 이제 그러면서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로봇주에서 AI 로봇, 챗봇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채팅 로봇이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챗봇이 말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그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면 산업계의 지배적인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인력 문제, 그러니까 인건비 감소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기계를 설치하는 게 사람을 부리는 것보다는 낫지. 노사 분쟁도 이제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도 자꾸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도 대장주를 잘 보면서 이제 괜찮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주들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예요. 로봇주 그러면 그냥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를 비롯해서 유진 로봇 뭐 해가지고 조금 저가권에 있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떠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바탕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후속 매수가 연속적으로 안 오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적이 수반이 되고 역시 대형주 따라가는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를 이거 떨어졌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사면은 보통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매수세가 수반이 안 되면 수급 문제에서 이게 수반이 안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니까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어쨌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또 수급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봇이라는 테마가 사실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끝날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건 똑같아요. 로봇, 챗봇, 챗 GPT, 또 XR 관련 이런 것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갈 어떤 굵직한 테마가 아닌가.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전환되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수익을 기업의 이익에 이제 크게 기여할 기업 주가가 어떤 건가. 이제 투자자들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유심히 잘 살펴봐야죠. 이제.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대장급들이 역시 제일 빨리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코난 같은 경우 지금 경고 종목인데 상한가까지 갔다가 무너졌거든요. 종가에.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주식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3만 원, 5만 원에다가 뭐 오늘도 인터넷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는 저 잘못 샀나 싶었는데 따블이 됐다고. 그런 게 제일 빨리 이렇게 그렇게 도니까는 역시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죽고 없어질 대장이 아니구나 싶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2차 전지가 지금까지 막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면은 약간 이쪽이 후속타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닌 게 이제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그 삼성 SDI, LG 화학 이런 게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사이즈가 좀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봇은 사이즈가 그만큼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조가 넘었다 그러지만은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세하고는 영향이 없죠. 그냥 개별주 관점에서. 그렇죠. 개별주 관점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섹터 자체가 로봇 섹터가 괜찮다 그거지. 지수를 좌지우지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작은 기업들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라는 거죠. LG처럼 큰 건 아니고 LG 로보스타가 LG처럼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LG의 자회사 중에 그런 기업이 있는 거고 뭐 다 기업들이 또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섹터에 그런 로봇이 괜찮기는 괜찮은데 산업 이 지수 자체를 이제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 받을 때마다 대장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꾸준히 있죠. 꾸준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좋은 뭐 섹터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약간 좀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뭐 순환매 이런 게 돌면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그런 소외주들이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대표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뭐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유, 그거는 지금 네. 그 순환매지만 제한적인 순환매예요. 안 가는 주식은 전혀 안 가요. 아,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서도 다시 말해서 이제 전에는 그 우리가 재작년만 해도 메타버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를 쭉 갔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순환매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로봇주라고 다 가요? 안 가죠. 안 가는 것들은 안 움직여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유동성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름만 붙이면 다 가는 거죠. 이름만. 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그러면 2차 전지죠. 뭐 그러면 다 2차 전지 참여한다고 그런다고요, 기업들이. 뭐 신규 사업 추가하고 막 그렇게 하죠. 네. 그것처럼 그러니까는 2000년도, 2021년도 이럴 때, 2020년도, 2021년 그럴 때 코로나 하니까 치료제 다 한다고 갖다 붙이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 띄우게 한 것처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가 좋다 그러면 로봇을 다 끼우려고 그래요. 그 어떤 식이든.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게 그거예요. 챗봇 관련주 그러니까 챗봇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사실 기업들이. 그래서 그 순환매라고 하지만은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주식들 중에서 이제 물론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취매죠.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쌀 때 사가지고서 갖고 있다가 그때가 돼서 이제 파는 건데 그걸 기다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요번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 상한가 친 그 SM, CNC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가 3,100원에 샀거든요, 원래. 그것도 이제 수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3,100원에 사서 300원 먹고, 한 10% 먹었으면 잘 먹었다 싶어가지고, 3,400원에 다 팔았던 거. 한 일주 전인가? 한 열흘 전쯤에 팔았을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 왜 그 싸움은 몰라. 좀 일찍 터지던가. 그래서 참, 그래도 이제 나중에 추격해가지고 사가지고 수익을 좀 냈긴 냈는데, 그때에 비하면 뭐 잽이 안 되죠. 그쵸? 네네. 그래서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주식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장이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으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된 주식들, 그 중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주식을 건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일단은 노출이 된 주식들 있잖아요. 노출이 된 주식들이라는 것은 급등을 할 때 급등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재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질 때. 최소한 21선까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초기에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초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 그 좀 어떤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그 요령이라 그럴까 테크닉이라 그럴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단기 투자를 좀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수상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리자면 횡보나 하락을 했다가 폴대를 그리는 종목들이 하나 있어요. 폴대를 그린다라는 것은 최소한 한 15% 지금 입장에서는 15% 이상 올라갔던 종목. 근데 그게 지금 이슈하고 맞는 종목. 그러면 지금 이슈라 그러면 로봇이나 챗봇이나 또는
XR 관련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주식인데 횡보했다가 이제 그런 이슈를 붙인 종목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건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 기업이면 안 되고, 그래서 저런 것 이런 것 다 살펴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나오는 게 있나, 또는 유무상증자를 최근에 한 물량이 나오는 게 있나, 그런 것도 어떤 그 횡령이나 배임에 관한 소송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서 이제 21선까지 떨어졌다든가, 아니 지금 이제 15% 이상 상승한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항상 그거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다시 상승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 횡보했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밑에서는 부채꼴처럼 정비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2, 3일 쉬면은 보통 5일선이나 10일선까지 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을 다 연구를 해놔요. 올라갔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대표님의 여기에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가격들이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쯤이면 매수를 하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토요일 날 같은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하락한 이유, 상승한 이유들을 다 메모를 해두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쫙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정리를 하는데, 오늘 같이 이제 이런 데서 시간 보내다가 이게 제대로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네. 이게 이제 조금 그 영향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데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너무 자주 안 모시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모시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또 여기 우리 사회자님이나 사회도 경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와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돈도 안 되는데. 못 받으실 겁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 쉬운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너무 높은 종목은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래도 지난해처럼 그렇게 급락에 대한 공포는 없을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씩 수익 내는 그 수익 모형을 좀 갖춰서 성공 투자하는 올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펴보시고 전부 다 좋은 투자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이 오늘 이제 올해를 주도할 만한 그런 섹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근데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장주를 잘 봐라. 대장주 잘 보고 거기에서 이제 너무 올라간 것 말고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이게 기업 가치가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 하루 이틀 버티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떨어져 있을 때 항상 이게 돈 잃는 이유가 다른 거 없거든요. 높은 거 쫓아가서 돈 잃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높이 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다하다 보니까는 높을 때 더 높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이제 사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가, 저도 단기 투자에서 손실 볼 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저기 올라갈 거. 그래서 참 조심해서 하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거 올라간 거 추격 매수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격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서는 올라간 게 별로 없는 종목, 이런 것들은 겁먹을 것 없이 매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이 좀 많았죠?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수 그런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말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뭐 종목 찍어주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석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